우리 조상님들이 몇백 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오던 그런 지식, 전수해오던 지식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저 신기하죠? 예, 신기하게 느껴지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 후손에 가서 또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냥 머리가 나빠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셨죠? 네, 아셨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상님들처럼 좀 생각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셨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머리도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도 느끼셨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상님들의 문화 속에서 뜻밖에도 현대에 우리를 풍요롭게 할 지식, 지혜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림을 보고 느끼고 감상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거, 이런 문화를 가지면 나도 머리 좋아지고 우리 주변 사람도 머리 좋아지고 우리 후손도 머리 좋아지고 그래서 그게 좋은 문화가 될 겁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동양 그림을 어떻게 읽을까 궁금했는데 그림 속에 정말 많은 상징이 숨겨져 있네요. 이제는 좌뇌뿐만 아니라 좌뇌, 우뇌 이렇게 둘 다 사용을 하면서 그림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감성적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림을 보려면은 이렇게 많은 상징도 알아야 하고요. 공부도 꽤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 안 하고 되는 일은 없죠. 그냥 공부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공부를 하되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 결국은 더 유용한, 더 쓸모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쓸모 있는 공부라는 건 뭐냐? 시험 보는 공부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를 하면 되죠. 예. 그래서 머리를 좋게 만들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처음 다 대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창의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그림 감상할 때도 오른쪽 뇌로 감각적으로 잘 감성을 발달시키고 또 생각하는 버릇을 통해서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고력도 발달시키고, 그러면 그게 사고력이 발달된 것이 그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감각이 발달한 것이 감각머리가 좋아진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성과 감성, 이 두 개의 머리를 발달시키면 우리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뇌뿐만 아니라 좌뇌도 쓰는 거죠. 당연히. 네. 예, 우리들은 그동안 그림을 볼 때 오른쪽 뇌를 주로 써서 그림을 봤던 거죠. 야, 빨강색 이쁘다. 새도 귀엽네. 아주 필치도 능숙해. 이렇게 봤는데 그건 감각적으로 감상하는 거니까 오른쪽 뇌를 쓴 겁니다. 네. 그러나 저 빨강색이 뭘 뜻하지? 왜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저렇게 해놨을까? 말하자면 언어와 숫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보게 되면 지식으로 그림을 보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면서 계속 제 동양 그림에 대한 무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운데요. 지금 저희가 쭉 봤던 게 제가 알기로는 문인화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민화에도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그림은 아이간 문인화가 됐든 민화가 됐든 네. 수묵화가 됐든 채색화가 됐든 모두 의미를 담고자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를 담고자 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목적이 같은데 왜 민화, 수묵화, 채색화 뭐 이렇게 이름이 다 분류되어 있느냐? 그것은 재료에 따라서 또는 그림을 그린 이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민화라는 건 뭐냐면 선비들이 아닌 화공들의 그림이라 그 말이거든요. 예, 화공들의 그림은 그 그림을 누가 사느냐면 서민들이 그 그림을 사서 그림을 걸어 붙였던 거예요. 문인들은 그림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 받고 팔지 않아요. 그래서 문인들끼리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 않아도 되는 그림이니까, 남한테 예쁘게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림 스타일이 그 나름대로 따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담백하고 순수하고 이런 품격 있는 이런 그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담백하고 순수하고 품격 있는 그림 스타일을 문인화,
문인이 그리지 않았어도 사실은 문인화가 될 수 있죠. 담백하고 품격 있게 그리면. 근데 무명화가는 오늘 장날 장선다는데 장도 5일 만에 열리는데 오늘 가서 이 그림 팔아가지고 그 쌀거리도 마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는 내가 빨강색을 찍으면 이게 잘 팔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호랑이를 그릴 때도 좀 더 무섭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문인화에 비해서 순수성은 좀 적죠. 그러니까 그림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민화 이렇게 불렀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묵화도 먹물을 주로 써서 그리지만 채색화, 색깔을 많이 써서 그리지만 그 결과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수묵화, 채색화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네. 민화나 수묵화 분명히 양식은 다릅니다.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하는 바는 의미를 나타내야겠다. 그 목적은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조상들의 옛 그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이 우리 동양 그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빼면 사실은 동양 그림은 동양 미술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양 그림을 의미를 담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 3가지 방법을 생각하면 의미를 만들어내기 쉽고 또 예전 그림을 감상할 때도 그 3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이제 훨씬 그 의미를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동양 그림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3가지 방법 이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양화를 읽는 3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용진 교수와 함께하는 TV평생대학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